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영헌입니다. 요즘 이제 당의 사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대구시당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진솔하게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당의 현 상황과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시간이 되면 대선 전망이나 또 대구 경북의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초장입니다.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름 재미있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개혁신당 기호가 나오기 전에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에서 어, 5%좀 넘었네요. 양당 사이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고전을 했던 후보였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 천하람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마침 그날이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우중에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이렇게 많은 분들 오렌지색 우산 든 분들 앞에서 유세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애절하게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 여하튼 뭐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제 소개를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거는 제가 한 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제 치부가 됐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혹시 보시고 속상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득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교환 교수를 겸임 교수를 했는데, 대학교의 학장님이 교수로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 명기를 했고, 그다음에 KT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용어를 썼는데, 본선거에 임박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자진해서 선관위에 가서 이게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고쳐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2심까지 가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이런 이게 벌금을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대구시당을 일단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당의 위치는 여기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칠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에 이제 태전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이 돈이 많으면 대구의 중심부에 사무실이 위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북구에 개혁신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구시당은 꽤 활발합니다. 지난번에 당원 간담회 때 총 누적 인원이 한 7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길어서 먼저 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요게 허나 대표님이 그때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셔서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해 주셨고, 뭐 뒤에 서 계신 분들도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홍천 의원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긴 수석께서 아주 재미있게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사진을 중간에 찍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정리하고 찍은 분들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70분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의 뭐 시도당 중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시당에서
송년회 밤이 열리는데 혹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전화번호를 지금 빨리 메모를 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풍성한 송년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올라가는 걸 전체적으로 못 봐서 네,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제가 지난 총선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총선에 대구에서 2명이 출마를 했었죠. 2명이 출마를 했는데 저랑 수성을의 조대원 후보가 조대원 현 최고위원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속상한 부분들도 사실 참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조대원 최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성갑 지역과 북골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큰 그림을 좀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우리 그 이준석 의원님, 이준석 대표께서 막판까지 대구 출마를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셨는데 대구를 출마를 했으면 아마 대구 분위기도 이제 많이 달랐을 텐데 그때 뭐 이제 같이 출마했던 사람들이 뭐 적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구로 못 나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오픈된 데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음에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용히 귓속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난번 총선에서 이게 대구가 이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가 높고 또 이제 국민의힘을 찍기 싫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후보가 너무 적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조대원 최고가 있는 지역은 민주당이 안 나왔어요. 민주당이 안 나오고 국힘과 이제 진보당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표하기가 좀 쉬웠는데 어쨌건 뭐 열심히 하셔서 7%를 얻었고 7% 이상 얻었고 저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1바 2바 이야기하는데 1바도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공급분투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한 5% 정도 얻었네요. 그리고 그때 이후 저는 이제 계속 이 지역에서 개혁신당이 어떻게 이제 더 세력을 키울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뭐 당원 가입도 유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공천을 준 사람이 탈당을 하지 않았는데 공천 받은 사람이 탈당한 유일한 분이 대구에 있는 김서희 의원님입니다. 대구 동구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권자는 지금도 국힘에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신당 동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시당이 이제 뭐 국힘으로 가지 않느냐 누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요걸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당에 대한 제가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제가 쓴 탈당계입니다. 한번 보시면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귀당을 탈당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신당을 만든다고 이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다음 저는 이제 사실 뭐 유승민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도 사실은 연설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데서 새로운 당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당을 준비를 하자. 그 탈당을 했는데 탈당 사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때도 국민의힘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혐오스러운 정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겠죠. 대구시당이 뭐 특정 개인이 그걸 이제 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구시당이 국민의힘에 눈길을 돌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꾸 뜨네. 제가 이걸 없애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렇죠. 제가 이게 제가 이게 그 이제 마이크 같은 걸 좀 새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볼륨이 적어서 좀 죄송해요. 여하튼 조금 더 지금 소리 괜찮습니까?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일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지금 당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당의 상황인데 다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맨 앞으로 가서 예, 당의 현재 상황. 당의 현재 상황. 사실 뭐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는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상대가 있는 이야기라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저는 그 당시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좀 당원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뭐 몇 분 중에 한 분과 관계에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은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대구로 오실 가능성도 굉장히 컸는데 사실은 그분 때문에 못 오신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의 비원장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좀 제가 느끼는 당의 문제점,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한 적이 있는데요. 뭐 당의 현재 상황은 당원 게시판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사실 오늘 이제 한 주가 바뀌어서 월요일이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소식을 기다리는데 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잠깐만요. 네. 예, 이제 뭐 수성을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뭐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수성을이 이인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인선 의원이었고, 민주당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께서 수성을로 가셨으면 정말 당선되셨을 거예요. 그 지역은 또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쨌건 뭐 그분이 이준석 대표께서 못 내려오셨죠. 못 내려오신 이유는 대충 뭐 짐작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하여튼 그다음 이제 현재 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의 상황은 저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번 아까 이제 보셨지만 당원 간담회 할 때 대표께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세종시에서 무려 5시간 동안 대표님이랑 중앙당의 당직자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구가 훨씬 더 당원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 하루를 오전 오후로 쪼개서 두 군데 갈 수 있는데
세종시에서만 그렇게 5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개혁신당 중앙당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당원 수나 지역의 중요도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이게 행선지도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경중이 좀 조정이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포항을 2번 가셨어요. 포항을 2번 가셨는데 대구는 1번 오셨어요. 어, 보니까 이제 뭐 광주를 4번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당원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지역의 중요성을 따져서 활동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시당위원장으로서 좀 섭섭함이 있었는데 어쨌건 지금은 당원 게시판에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첫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중앙당의 많은 이렇게 뭐 최고위원들이나 또 이제 고위 당직자 또 이제 사무처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어쨌건 이제 당원들이 이제 선출한 이게 지도부기 때문에 음, 뭐 당장 이제 쉽게 그게 이제 결정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믿는 바는 우리 개혁신당은 출범하고 크게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죠. 치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결정난 방향은 결국 당원의 뜻이었습니다. 당원의 뜻으로 새로운 미래랑 합당을 취소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당원분들의 바람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보니까 당비를 안 내겠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대표께서도 이제 선당후사 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정황도 이렇게 뭐 들은 바가 있다고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당원 소환제 같은 거는 지금은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이게 뭐 워낙 큰 일을 당하고 그러면 이게 음, 바른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아마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헌 당규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저도 뭐 급할 때 찾아도 찾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저도 이렇게 당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여하튼 어, 꾹꾹 참고 있습니다. 꾹꾹 제가 지금 이게 안경이 돋보기입니다. 이게 돋보기 쓰는 저도 이제 꾹꾹 참고 있는데 이제 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막 고성이 오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뭐 이게 확정된 거는 없는데 아마 당원들의 뜻이 워낙 저게 엄중한 걸 어, 알고 있어서 아마 그게 당원들의 뜻이 아마 관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출장 비용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던 대구에 오셨을 때 사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저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내려 얼마 전에 저기 영남일보 언박싱이란 프로에서 이제 제가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헌하 대표가 대구 올 때 막 이렇게
제가 카운팅하기로는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올 때는 한 명 데리고 오거든요. 한 명 데리고 그냥 택시 타고 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의전이 부담될 정도로 다음에 대구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하튼 뭐 그럴 정도로 좀 조금은 이렇게 개혁신당 같은 이렇게 이제 적은 정당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 날 건가? 저희 이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원을 이기는 대표 최고위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뭐 밀어붙이면 지금 이제 의사표현은 단계를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조금 기다려 주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 칼국수만 먹어도 되고, 네, 떡볶이만 같이 먹어도 같이 뭐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 정도로 하죠.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저도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보면서 당원들이 원하는 당이 이렇구나, 이렇게 당원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넘길 것 같나요? 제 예상의 70% 정도는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어쨌건 이제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남일보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앵커랑 상대편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청년 당원이었는데 개혁신당의 사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대선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차량 정비하다 보면 어디 문제가 있는지 망치로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러운 데인데 그래서 정비를 하고 나면은 쌩쌩 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국민의힘 너희나 걱정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개혁신당의 문제가 사실 좀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국민의힘은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래서 친윤, 뭐 반윤, 또 그 탄핵 찬성 반대, 뭐 어르신들 틀딱 어르신들도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가도로 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신나게 달려야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대원 최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딥한 이야기인데 지금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긴 최고는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로 총선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신당이 급하게 출범을 하다 보니 이게 총선 후보들을 제대로 이게 후보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 최고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후보가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었다. 그 말을 이렇게 프레이밍을 한 거죠. 뭐야? 우리 출마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냐? 출마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냐?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은 게 그러면서 출마하셨던 분들이 단체로 출마했던 허나 그 당시 후보죠. 허나 후보, 조대원 후보한테 몰렸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때 당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찍지 말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출마자 분들이 야 이거 이기는 안 돼. 출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출마자들을 우리가 희생했던 출마자들을 저렇게 폄훼할 수 있어. 그렇게 프레이밍을 해서
이게 표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출마했던 몇십 명들이 단체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 표에 이제 쏠림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허나 대표는 사실 뭐 전국에 다 공천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 보궐선거 때 한 명도 공천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음, 그 사실은 뭐 이긴 최고 말이 맞은 거죠. 이긴 최고가 선택에 집중하자는 것보다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당에 이제 최근에 뭐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이름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쪽에 출마자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조대현 후보 후원 회장 하셨던 분도 출마를 하셨는데 박모 씨입니다. 그분이 신행규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디스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어, 다시 한번 조대원 최고의 후원 회장을 하셨던 지금도 그 출마자 협의회에 이름이 있는 그분이 신행규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디스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분들은 아직도 아마 그때 이제 후원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 이준석을 까는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나?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그 방을 빠져나왔죠. 그래서 뭐 그 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우리 당협위원장이 되고 그러셨는데 어, 이제 조금 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 요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제가 이제 일단 오늘 뭐 여러분들이랑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 게시판을 보고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아마 이번 주 내에는 어쨌건 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우리는 당원들의 어떤 집단 의사가 당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어, 지난번에 새로운 미래랑 합당 그때 당원들이 이제 합당을 원복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대선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죠.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매천동 주민 감사합니다. 음,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씨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자기는 이제 탄핵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도 내가 출마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홍준표는 지금 여기 불경제가 이제 저 홍준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은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건 어, 윤석열이 뭐 대통령을 계속 할 텐데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불경제죠. 그러니까 감히 내가 출마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판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이 결정이 나야지 그때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아시겠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부터 경선을 레이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후보는 거의 이제 후보 본 선거 한 20여일 앞두고 겨우 이제 후보를 결정할 거고 그 사이에도 이제 국힘은 옛날 새누리당 때보다는 완전히 달라서 이게 그 안에
이제 친윤 반윤끼리의 뭐 엄청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어쨌건 이제 그 어르신들, 뭐 태극기 부대들도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공공연한 비밀인데 국힘의 당원 중에 한 10%는 신천지예요. 이거는 뭐 국힘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 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신천지 10%, 그 다음에 또 저기 정광훈 목사 쪽 저희가 10%가 또 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너구리의 힘이 후원회장 아닙니다. 후원회장은 박모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살짝 중간 글자를 빼고 올리셨던데 그분이 맞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너구리 힘님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래도 뭐 당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근데 어쨌건 뭐 이렇게 그 조대원 최고를 그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깊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돕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그 이제 국힘은 이건 뭐 제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너구리님 후원회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힘은 저 안에 비정상적인 게 덩어리표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랑 정광훈 목사 지지파가.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천하람 그 의원께서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하셨을 때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한테 그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한테 우리 천하람 좀 찍어주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천하람 의원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들 좀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는 정광훈 목사 지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는 정광훈 목사가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은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을 때 그때가 김기현, 장야찬, 김재원 또 누구였죠? 뭐 조수진이었나? 그렇게 되니 바로 지지율이 10%에서 20%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정당이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바람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참 좋습니다. 좀 좋고요. 저기 자 이제 아까 목사들이 지르불사의 나무 심을 수 있죠. 심을 수 있죠. 왜 그게 못 심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더니 그 나무를 준비한 사람이 뭐 제가 이제 저도 읽은 거라서 이건 확실하지는 못하겠는데 김범준 씨가 그 나무를 준비해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의도된 그럴 수도 있겠다. 여하튼 뭐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나무를 주고 심으라 그러면 심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들입니다만 심을 수 있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의식은 못하더라도 나무를 심는 거는 이게 종교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제가 이제 이렇게 끌고 나온 거는 이제 대선 때 국힘은 정상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국힘의 대선 주자는 지금 거론되는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분들 탄핵을 찬성한 분들은 그냥 싹 날아가는 거죠. 괜찮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 뭐 홍준표 시장도 친윤이 그렇게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니죠. 특히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윤 대통령, 이렇게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그립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대통령이 싫어했던 사람을 그 친윤들이 좋아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이제 큰 덩어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큰 덩어리들은 자기랑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찾을 텐데, 사실은 뭐 홍 시장은 대구시장 될 때 신천지 도움을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건 저쪽에 태극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번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절대 이제 국힘이 지지율 한 2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 때 48%를 얻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씨가 49%를 얻고, 그러면 그때 민주당에서 뭐 이낙연계라든지 많은 반명들이 있었는데, 반명들이 똘똘 뭉쳤던 이유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뭉쳤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안 나와요. 이준석이 나오고 또 딴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0%를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여차하면 지금 이제 여러 이제 2심 선고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4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이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60%가 남는 40%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재명도 찍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도 찍을 수 없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잘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현재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잠재적으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선을 안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철수를 대철수라 그러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이제 탄핵 반대가 맞음, 탄핵 반대가 맞음. 제가 어느 분을 제가 이제 막 댓글이 올라가서 정확하게 이제 맞습니다. 이게 저 홍준표 시장이 탄핵을 반대를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그 워딩을 쭉 보면 이렇게 깜도 안 되는 용병들이 들어와서, 용병 둘이가 들어와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옛날에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도 아주 이제 폄훼한 워딩이 많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친윤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뭐 각을 세운 적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 고정 지지율이 25%, 저게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요. 지난번에 홍 시장 나왔을 때, 홍 시장이 그때 27%인가? 원래는 안철수가 월등하게 높았는데 그때 갑철수 파동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지지율이 그 유승민 후보한테 원펀치를 세게 맞고 지지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그때는 홍 지지율이 초기에는 10% 내외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새누리당 안 된다, 안철수로 가자 그랬다가, 안철수가 그때 갑철수 한 방에 그냥 지지율이 다 까먹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24% 갔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계속 24%가 아니고요. 갑철수 파동 때문에 안철수가 그때 한 근 30%까지 올라가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고정 지지율이 무조건 25%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은 또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준석 대표가 잘해서 뭐 홍준표가 이렇게 경선을 통과할지도 저는 모르겠고, 경선에는
아마 친윤 쪽이나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아주 가볍게 눌러줘야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대구 대구의 어르신들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홍준표가 안철수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TV 토론에서 안철수가 한 방에 나가버렸는데 우리 이준석 그 대표님은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TV 토론하면 할수록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홍이 나오든지 뭐 누가 나오든지 여기서 20%를 못 넘고 우리가 약간이라도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통해서 저쪽을 누른다는 것만 보이면 저는 대구의 어르신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재명 찍을 거냐? 이재명 되면 어떡할 거냐? 자, 이제는 결정 났다. 이준석 싸가지 없지만 이준석 좀 찍어서 이재명 막아보자. 왜냐면 이분들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참 좋습니다. 단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홍을 누르거나 누르는 추세를 보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는 추세만 보이면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참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윤석 뭐 대표가 단일화를 안 하겠지만 이분들은 이재명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희룡이 나와도 이준석을 아까 원희룡 나오면 이준석이 무조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이길 것 같은데요. 이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어르신들은 주류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때 되면 아마 이게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야, 이준석 대구 아이가, 이준석 대구 사람 아이가, 우리 대구 사람 한번 찍자. 그렇게 쉽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그 대표, 이준석 의원을 믿습니다. 저분의 탁월한 감각, TV 토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 영남일보 언박싱에서 사실은 싸가지가 많죠. 그럴 때 싸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뒤에 시간이 길어서 이제 좀 줄여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토론도 잘하고 선거의 달인이고 그 다음에 깊이도 있고 그다음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네 개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준석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이준석은 싸가지가 많다. 뭐가 많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러네. 그 싸가지가 많은 놈이네.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또 설득을 해야죠.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30대 이제 40대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에, 이제 이분들이 학부모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가 좋잖아요. 아니, 이재명 되면 어떡하냐고, 국힘 찍고 이제 이준석 나와가지고, 그럼 이재명 되면 큰일이다. 이번에 같이 합시다라고 우리 젊은 40대들이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야죠. 이번에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물러난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국회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어쨌건 의정 활동에 집중하는 거.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청문회도 많고 이게 뭐 국정감사도 많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 들어가자마자 뭐 의회 그 TV를 보니까 뭐 윤석 의원은 맨날 대표라고 막 바깥에 외부 행사 다니고 그러면은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은 완전히 이제 헌하 대표께 맡겨놓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한 거, 그거는 뭐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그 이준석의 선택, 이준석의 길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재보궐 후보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좋은 후보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내가 굉장히 웃기는 거 한 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누구를 디스하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보궐선거 후가 있는 지역에 보궐선거 특별위원회인가를 만들었어요.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함익병 당원 함익병 원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위원은 누가 되겠습니까? 위원은 보궐선거 지역이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황영은 시당위원장이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다 시도당 위원장들이 보궐선거 특별 준비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황영은 위원장만 빠졌어요. 황영은 위원장 자리에 조대원 최고가 들어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서 내가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이기인 수석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최고위원이라서 들어갔다. 그러면 대구는 아무도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대원 최고가 대구 내가 잘하는데 내가 들어갈게.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구시당에서 누가 들어가느냐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시당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황영은을 빼고 조대원 최고가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꾹 참았는데 저는 이번에 저는 그때 준비위원 이제 전당대회 때 준비위원회였기 때문에 저는 준비위원은 이제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딴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곽태중 전 비서실장이 적은 거 보고 그 헌화 대표께서 이렇게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 그랬나요? 그 말을 듣고 야, 이런 경우가 있나? 그렇게 이제 그 글을 저도 이제 충격적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강자를 부리는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대선 전망은 요약을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은 40%를 못 넘는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이제 공천 파동이 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저는 4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20%못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40%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국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국힘이 어떻게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힘을 이기면 국힘에 있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도 좋다는 거죠. 이재명 찍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재명한테 질 수는 없잖아. 우리 표를 모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구 경북의 개혁신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구 인구가 지금 이제 235만 정도 됩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대구가 이제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지난번 총선 때 뭐 많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쨌건 대구가 이게 이제 국힘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대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만만찮지만 대구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조홍천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제 대구 당원 간담회 때 오셔서 정말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 영남일보 어, 예, 인터뷰도 했습니다. 영남일보 이렇게 조홍천 치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음,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홍천 의원님이 대구의 성광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에, 성광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성광고등학교 동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 대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어, 만약에 홍 시장이 또 먼저 사퇴를 하면 여기 또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궐선거까지 같이 겹치면 정말 그림은 좋죠. 정말 그림이 좋아서 저는 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경북은 진짜 좀 그 노답이긴 합니다.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렇긴 하지만 대구는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인석 의원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라고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레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꼭 영입하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힘은 뭐 레이스를 못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개혁신당으로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탄핵 그 재판 과정까지는 국힘은 숨죽이고 있어야 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이제 전국적으로 투어를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죠? 투어를 다니면 윤석 대표는 연설 들어보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도 다 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람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는 이제 내후년, 뭐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먼저고 대선이 다음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집혀져 버렸는데, 이제 뭐 구청장 군수, 그다음에 시의원 네, 출마하실 분들 제가 이제 계속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여기 조금 제가 이게 막 지나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이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네요. 그죠? 뭐 사실은 어 이게 일단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붙어볼 만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저쪽 상황이 워낙 지금 망하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이준석 의원이 뭐 이렇게 당선되고 나니까 이거 당선될 줄 알았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그때 당선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후보 단일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에 그때 공 후보였나요?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잘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하고 선거운동도 정말 탁월했고, 모친께서 와서 이렇게 눈물의 연설을 하신 것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번에도 아마 대선 기간 내내 국힘은 꼼짝 못하고 있는 과정에 개혁신당은 감동의 스토리를 계속 써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기적 일으키는 게 쉽지 않지. 한번 해본 이게 성공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공식을 잘 알거든요. 이준석 대표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국힘에 있을 때 그때 보궐선거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겼죠. 어, 대선 이겼죠. 지방선거 다 이겼죠. 또 자기 본인의 선거 이겼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대구에서는 또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 민주당도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은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구의원까지는 될 수 있어도 시의원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원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국힘이랑 같이 당선이 됐는데, 저 친구는 조금 있다가 시의원이 되고 막 올라가는데, 이거 뭐야? 나는 계속 이 짓을 해야 돼. 그런 분들한테, 야, 우리 개혁신당에서 한번 시의원 해보자. 이렇게 꼬시면, 어, 아직은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쉽게 못 움직이지만 지켜보자. 나도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이제 우리 지지율만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 이렇게 조대훈 최고가 합당판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최고위원 연설을 할 때도 어, 너무 이제 국힘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제 아주 극우적인 이렇게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개대구에서는 어떨 때는 뭐 보수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보수 진보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넘어선 새로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 이렇게 조대현 최고는 뭐 상당히 이제 보수 쪽에 가 있더라고요. 좀 이제 불편하게 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 뭐, 합당파라고까지는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향상 보면 그쪽이랑 좀 이제 많이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합당판이 아니니 그걸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어쨌건 뭐 맞습니다. 제가 정영준 쌤 말씀처럼 보수가 뭐 우리한테 지금 이제 밥 먹여주는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밥을 먹여주면 이게 옛날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개인주의파, 국가에서 개입해서 자본주의를 성장시킨 아니면은 이제 자유주의, 이제 기업에 무한 자유를 줘서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경제 그 패러다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정부의 개입도, 그 다음에 기업의 무한한 자율도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같이 엮여서 정말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보수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진보의 칼을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장착을 해서 진짜 오늘보다 난 내일 를 만들기 위한 우리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홍보하고 싶은 일이나 정책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정책위원장이 있어요. 정책위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시당에서 정책 관련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자이스님은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속이 뒤틀리신 분이시군요. 달서구 구현 요거 달서구 구현 중에 최홍린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최홍린 지금 민주당 분 중에 탈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얘가 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자이스님한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란 건 없는데요. 절대라는 건 없는데 국힘의 국힘의 당원 구조가 지금 개혁신당에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면서 개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저기는 점점 극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우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극우화된 아까 이야기한 이제 뭐 신천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20, 30%의 사람들,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내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뭐 6, 70만 이제 뭐 10만이 빠져나왔다 그래도 70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만이 들어갔다. 당원 투표로 당대표도 결정하고 대선 후보도 결정하는데 우리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절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뭐 이게 진짜 이게 아까 이게 쓰레기차 분유차 제가 뭐 그 비유는 그렇고 예, 짠물 중에 짠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바닷물에 맑은 물 한 컵 부어봤자 바닷물이잖아요. 저기에 개혁신당이 들어가서 국힘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 80% 민간인 일반 여론조사 20%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우리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쫓겨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죽는 건데 우리가 죽는 건데. 예, 그래서 나온 사람 선별해서 새를 내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그 말은 맞죠. 예, 그래서 저분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셨네. 맞습니다. 국힘에 우리가 안 들어가고 나오는 신분들이 들어오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이렇게 대구 경북에 지방선거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7명인데 27명이 이번에 탄핵에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울산에 김상욱 의원이 찬성했잖아요. 근데 김상욱 의원이 그 경북 의성 사람이더라고요. 의성 사람이어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적고 그랬는데 어쨌건 우리 윤석 의원도 이제 김상국 의원을 뭐 이렇게 포옹도 해주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글을 적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윤석 의원님이나 천하람 의원님, 이주영 의원 아마 열심히 지금 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우리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이 어떻게 국힘에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동아일보 보니까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탄핵에 찬성한 분들한테는 귓속말로 배신자 하고 사라진다 그러던데 그런 정당이 어떻게 음석대 졸개들이 그 몰려있는 정당에 이렇게 진짜 맑은 물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보좌진들만 봐도 알아요. 제가 옛날에 바른정당에서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간 그 의원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보좌진들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옛날에 바른정당에 있었지, 바른미래당에 있었지, 이제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분들이 많으십니다. 김예지 의원실에 있는 우리 보좌진들도 저를 친한 사람들 많은데 다 이제 개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거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이러다 한동훈이 창당하는 것 아닐까요? 창당할 수도 있죠. 창당하지만 한동훈의 지금 이제 뭐 생채기가 워낙 크게 많이 났는데 정당으로서 제대로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당한다 그러면 창당해서 나오는 순간 그중에 몇 명은 개혁신당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 개혁신당으로서는 저쪽에 당이 이제 혼돈스러워질수록 우리한테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제 창당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신데 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면은 저는 좋다는 거죠.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충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음, 이게 요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여튼 뭐 요거였는데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뭐 조던이 뭐라 그랬어? 뭐 그런 분들은 조금 앞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몇몇 분 이름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저는 그러니까 참 너무 섭섭했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분의 이제 신명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죄송합니다. 뭐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섭섭하게 했던 것 좀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첫 번째가 조금 더 세긴 셌지만 어쨌든 뭐 쌤쌤이라고 생각합시다.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우리가 이제 어 개혁신당이 잘 돼야 되잖아요. 개혁신당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한 길을 황영은이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헌화 대표 계속 이제 윤석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한동훈 창당하면 헌화 대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문자 대표 핸드폰 문자 보여 그 사진에 나간 거 있었잖아요. 그때가 대구 왔다가 올라가면서 기차에서 그랬거든요. 저도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특실에 기자가 아무도 안 탔는데 어떻게 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그죠? 그래도 저는 의심할 생각은 안 했는데 7불사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7불사를 이준석 대표를 어렵게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뭐 윤석열을 잡는 카드가 됐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감사한 거죠. 뭐 감사한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우리 이렇게 이제 섭섭한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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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아까 뭐 저거 허은하 대표께서 뭐 10명씩 끌고 다니는데 그때는 아마 특실에는 허은하 대표 혼자 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두 명 더 탔나? 어쨌건 뭐 사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 뭐 찍은 거는 이렇게 좀 의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도 이제 그 사진 찍힌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책임은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은 아마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분들이 돼서 대변인 12명 아닐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봤는데 이게 전국진 부대변인도 그만뒀고 이유원 부대변인, 김성열 수석 대변인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변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명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건 전국진 부대변인은 이제 오늘자로 이제 부대변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돼야죠.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개혁신당이 어떤 정책을 내면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민주당의 정책과 국민의힘 정책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왼쪽, 국힘이 오른쪽이면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의 정책이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은 별로 차별화가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라고 욕먹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라고 욕먹을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 놓이는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민주당과 국힘과 반대에 설 수 있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꽤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 국힘과 민주당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것도 국힘과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혁명, 정치혁신을 공약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뭐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저런 것들도 국힘과 민주당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기득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좀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거 뭐 게임 행사에 가서 이게 코스프레 하고 뭐 노래자랑 가서 노래하는 게 우리 당의 지지를 올리는데 얼마나 뭐 도움이 될까 그런 아쉬움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정책도 잘 내고 막 실력도 있고 그러면 노래를 불러도 되고 뭐 떡볶이를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메인이 없으면서 찌개다시만 자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뭐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70% 정도는 이번 주 내에 당원들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뭐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조금 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들은 한두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사실 뭐 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대표께서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 70% 정도로 이제 에, 제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은 대충 다 드린 것 같고요. 대구에서 중심 잡아주세요. 예, 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20대부터 이렇게 뭐 대구에서 좀 이제 험한 길을 계속 가고 있죠. 뭐 개혁신당도, 바른정당도 했었고, 바른미래당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에 많은 좋은 정치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제가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 꼬시기, 꼬시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낮아요. 예, 낮아서, 감사합니다. 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좋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예, 그래서, 뭐, 제 자랑하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뭐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64년생입니다. 64년생. 64년생. 주민등록은 65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환갑했어요. 환갑했고, 제가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손주가 4명이나 되는, 꽤, 이제, 어, 버릇, 뭐, 자녀 교육도 나름 뭐 잘 시켰고, 뭐 그런, 어, 제 자랑할 분위기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 중심으로, 이,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급하게, 이거 생방송 되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유선 이어폰이 편하던데, 이게 뭐 충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딜레이가 좀 있네요. 제가 좀, 나이가 좀 됐습니다. 연식도 되고요. 손주가 4명이나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누가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분우님. 예. 어, 도와주실 거 많죠. 이게 사실은요, 정당 사무실은 사람이 재산이에요. 많이 사무실 찾아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아직은 이제 당비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운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어쨌건 뭐,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뭐, 찾아오실 때 이렇게, 커피, 이게 뭐, 이렇게 한 개 뽑아서 오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구 사무실은
혹시 대구 계시는 분들은 태전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뭐 5분 정도 걸으면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은 태전역 있는 데 있습니다. 3호선 태전역. 그러니까 태전 이동이죠. 동네로는 태전 이동입니다. 여튼 뭐 아까 이제 누가 이준석 의원님이랑 연락하나 그러는데 먼저 이준석 의원님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제 에피소드인데 지난번 총선에 동탄 가시기 전에 대구 북구 갑으로 오시라고 북구 갑으로 오시고 만약에 북구 갑 그러면 제가 북구을도 비워드리겠다. 북구을도 나름 제 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구을도 좋다.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한 게 아까 당비를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만요. 제가 이런 거 적어도 되죠? 잠깐만요. 이게 대구은행이지? 대구은행 맞나? 맞다. 대구은행.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까 뭐 이렇게 계좌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저기 이제 계좌를 올려놨는데, 혹시 이렇게 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게 특별 당비입니다. 그죠?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을 운영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맞습니다. 저기 이제 당비 내지 말자라는 말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저 이제 저거 당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당협위원장들, 시당위원장들은 좀 어려운데 좀 당비는 좀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특별 당비를 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 예, 잠깐만요. 뒤에 벽지 뭐예요? 예, 이거 뭐 잘 보셨네. 이게 제 아내가 독서 논술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쓴 글을 저렇게 이제 그림이랑 해서, 뒤에 붙여 놓은 겁니다. 예, 이제 줌 할 때는 이게, 예, 뒤에 블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블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당의 식구인데 왜 난리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게, 빨리 이제, 당의 식구는 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70%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질문만 제가 의미 있는 질문만 한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이크 제가 이게 사실 컴퓨터가 뭐 썩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해서 이게 마이크가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네. 자, 예, 뭐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다음에는 아마 개혁신당 대구시당 개혁신당 채널로 그 보내주시면 마이크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 감사합니다. 저기 개혁신당 대구시당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제 채널에 했는데 제가 개혁신당 대구시당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 사실 건가요? 이건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은하 대표 사퇴 언제 하나요? 이건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뭐 사퇴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는 이번 주 안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의사표시는 다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지분우님이 당비가 얼마 필요한지 대선 자금이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재명이 480억 썼고 윤석열 후보가 400억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그때 나는 80억만으로도 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뭐 80억이면 그때 이제 우리 화성에 출마할 때 아마 그때 한 2억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후원금이 뭐 순식간에 꽉 찼잖아요. 대통령 나가는데 뭐 80억은 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꽉 다 찰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 요즘 분위기 저는 인석 대표가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당이 좀 어려워져서 시끄러워서 그렇긴 한데 1월 달부터 아마 인석 그 의원이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니실 거예요. 다니시면 아마 뭐 대구로 집중적으로 다니실 거고 다니시고 그러면 대구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질문 3개는 권성동 전문의구나. 예, 그렇구나. 아니, 그 뭐, 우리 유승민 의원님도 이렇게 질문 3개만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 저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영랑 TV님. 이영랑 위원장님이시구나. 뭐냐. 아까 김철근 폭개 하나요? 아니, 뭐 어디 갔나요? 뭐, 이렇게 사무총장을 그만두셨는데, 해야 될 일은 대선 되면 또 뭐, 이렇게 우리 인석 의원님이랑 케미가 잘 맞는 분이니까 대선 때 또 많은 역할을 하시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음, 네, 지금 사실 여기 김동민 군이, 이게 글을 한 번씩 올리는데, 사실은 오늘 라이브 하는 걸 김동민 군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여기 이미지 올리는 것도. 우리 이제 대구시당에 대변인 맡고 있는데, 김동민 대변인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 뭐,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그죠? 나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튼 뭐.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시간을 어, 시간 애매하니까 3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중심으로 대선 캠프를 아니 대선 캠프는 서울에 해야 되겠죠. 서울에 방송도 언론도 거기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도당 차원에서 이제 캠프가 또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인석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원래 이제 다른 선거할 때는 이렇게 당협까지도 다 공간을 마련하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냥 시도당 차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위에서 그대로 방송 나오나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 위에서 그대로 방송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여하튼 5분만 더 하고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재밌네요. 한번 해보니까. 아까 이제 자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재밌어서 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총선 출마자들은 다 허은하 대표 쪽 편인가요? 아니 다는 아닌데요. 아까 이제 좀 설명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저 KIIN 좀 제가 혹시 아는 분 그분 아닌가?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긴 수석이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이유가 총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이건 뭐야? 우리가 문제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긴 수석을 아니 총선 출마도 안 한 XX가 우리를 비방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때 이제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 허나 조대원은 출마를 했잖아요. 우리 저 사람으로 가자. 어, 그래서 이제 그때 1인 2표였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왕창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마자 협의회에 계셨던, 출마하셨던 분들의 다수가 그쪽으로 가신 거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신 거 맞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
당원 투표에서 꽤 많이 이겼을 텐데. 왜냐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긴 수석보다는 일반인들은 들으면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허은하 대표도 몰랐고 이긴 그 수석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듣고 나면 어이 뭐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당원에서 이쪽이 많이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 어, 이렇게 좀 그 이긴 수석 쪽 표를 저쪽으로 옮겨간 분들이 출마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 저 사투리 하나도 안 쓰죠, 그죠? 완전히 100% 표준말을 쓰는데 제가 서울에서 3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울 살아서 저는 아주 표준말 아닙니까? 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오늘 그 많은 분들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허은하 대표 의원 우리가 이제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전당대회가 5월 달이었나요? 6월 달이었나? 그러면은 내후년까지죠. 내후년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유머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표준말. 저 표준말 쓰잖아요. 그죠? 제가 제 이름으로 책을 보면 제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 유머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포멀하게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제가 유머 코드가 좀 안 맞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라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앞에 가서 한번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재미있는 설교 유머라는 카페가 있어요. 재미있는 설교 유머.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는 유머 카페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회원 수가 많고 제일 새로운 유머가 많은 카페가 제가 만들어서 지금 15년째? 근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 유머 한 개 할까요? 이제 음, 제가 만든 유머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린이 예배에 갔어요. 어린이 예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막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애들이 떠들고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축도라는 걸 손 들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애들은 목사님이 축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애들이 눈 뜨고 보니까 목사님 손을 들고 있는 거야. 야, 저 아저씨 왜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야, 설교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쓰고 있는 거지. 뭐 여하튼 그런 유머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이제 제가 30분이 다 됐고요. 어, 뭐 그 제가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를 그냥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시당 나름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재밌게 이렇게 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고 이번에 이제 대선을 위해서 또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마 이제 조만간 잘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좀 이제 섭섭했던 일들도 사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이라는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차량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름도 많이 넣고 이게 엔진 오일도 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잘 정비하고 나면 쌩쌩 달리는 거죠. 국민의힘은 아직도 어떤 차가 가야 될지 차 보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그 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만 싱싱 달릴 수 있을 테니까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이렇게 라이브 방송 제가 다음에도 또 한 번씩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이제 또 뭐 아시고 싶은 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한 미리 이제 좀 탐문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좀, 어, 제가 할 때마다 좀 이제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